자, 보신 것처럼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김 기자. 네.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 중에 복합 쇼핑몰 막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? 일단 대형 복합 쇼핑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또 출점에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. 네. 온라인 쇼핑몰이 해마다 20% 넘게 성장을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인데요.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 복합 쇼핑몰을 더 옥죄는 공약이 이런 현재 상황과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사태로 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배달을 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매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잖아요. 전선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그 복합 쇼핑몰에 출점하고 영업시간 규제를 다시 적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밖에 없다. 이게 표심 잡는 그런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. 또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상점의 약 70%가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네. 자, 공약들 가운데 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는 건 없나요? 일단 정의당이 가맹점 최저이익 보장제도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. 네. 점주의 노력이나 상권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본사가 일정 수익을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가맹 사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을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또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리는 공약도 취지는 좋지만 이 상품권들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가 없다 보니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나옵니다. 네. 한편 코로나 사태가 최대 이슈다 보니까 이 보건 관련한 공약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. 네,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급으로 올리고 또 통합당은 독립부처인 국민보건부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.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 키우자는 얘기인데요.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방역과 함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 시스템 관리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부 관련 업무도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. 만약에 질본이 청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복지부와 질본 간 칸막이만 높아져서 협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네, 그렇군요.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